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LSAT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LSAT이라 하면 보통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우려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LSAT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을 최고도로 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LSAT에는 4가지 종류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논리 문제, logical reasoning이라는 걸 보시면 그것은 어떤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예시문을 바탕으로 그거와 비슷한 혹은 그거와 다른 그거의 기초를 둔 여러 가지 정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문제가 있는데 글을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얼마나 잘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하는 이러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분석 문제인데 analytical reasoning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수학적인 말하자면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나중에 꼭 LSAT을 잘 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로스쿨을 가서 공부하실 때도 또 변호사가 돼서도 이런 식의 머리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 외에도 라이팅, 장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논리 문제, logical reasoning을 먼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 문제가 가장 재미있고 또 점수 따기 제일 쉬울 뿐더러 자세히 이렇게 들여보시면 누구나 다 금방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문제를 보겠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한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꼭 영어를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에 대한 어떤 걱정, 두려움, 어색함 이런 걸 지우기 위해서 먼저 한글로 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높은 금액의 생활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한다. 독일 정부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황이고 분석은 정부는 여기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될수록 두 번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첫 번째 목표가 뭐였죠?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죠?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은 뭡니까? 질문은 위의 분석은 다음 중 어느 주장과 비슷한가? 그리고 A, B, C, D, E의 5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끼시냐면 이게 뭐지?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 이게 다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의 문제는 5개의 답 중에 3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개가 그럴듯합니다. 그 2개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2개를 정확히 가려낸다 하더라도 정작 정답을 알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첫 번째 보실까요? 동네 도서관은 연체를 줄이기 위해 연체 도서에 대해 높은 연체료를 받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관한 일자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서 도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한다. 자, 두 번째, 홈쇼핑 회사는 가급적 당일 배송을 줄이기 위해 당일 배송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홈쇼핑 회사는 당일 배송에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는 동물원은 운영을 하기 위해 입장료를 부과한다. 입장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동물원은 가급적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는다. D. 식당에서는 개별 봉사료 대신에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다.
그렇게 모은 돈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 마지막으로 도심 터널은 운전자들의 터널 이용을 억제하려고 터널 이용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려고 한다. 자, 이 5가지 답을 이렇게 쭉 보시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나오고 그 조직이나 단체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을 해가지고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뭘 한다. 이런 구조로 다 5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자, 우리가 이 각각의 답을 A, B, C, D, E를 보시면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의 어떤 행동이 있고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 중요한 점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될수록 두 번째 목적은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기 지문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는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금액의 생활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합니다. 그래,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두 번째 목표인 그 돈을 모아서 장애인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돈이 안 모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점점 더 아낄수록 생활 쓰레기 수거료는 적게 걷어차고 그로 인해서 적은 돈이 모이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쓸 돈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점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예시를 그냥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이 표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의 말 이야기가 이해되실 텐데 이 표를 보시면 A, B, C, D, E를 분석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를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으로 쭉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의 목표가 서로 어떤 관계냐? 동일 혹은 관련과 같은 비교적 좋은 관계냐? 아니면 대립적 관계냐?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A, B, C, D, E 중에서 C와 E 세 번째와 다섯 번째만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이 A, B, D는 아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C와 E만 남았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이 기준이 뭐냐면 서로가 대립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될수록 두 번째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딱 맞는 것은 오직 마지막 2밖에 없습니다. 왜냐? 2를 보시면 터널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터널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그 돈이 말하자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터널 이용료 때문에 터널 이용을 억제하기 시작하면 터널 이용을 적게 하면 할수록 돈이 적게 모이고 그 돈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논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논리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크리티컬한 기준이 뭐냐? 그 2가지, 3가지를 딱 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먼저 이렇게 지우고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가 같으냐 혹은 다르냐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3개가 A, B 그리고 D가 아웃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 뭐죠? 첫 번째가 잘 될수록 두 번째가 잘 안 된다. 이 기준으로 C가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맨 마지막에 있는 E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